조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박관용 비상국민회의가 시국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중구 소재 식당 달개비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이 아주 비장합니다. 지금 총성 없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총성 없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되고 있다 하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시국선언문은 그 내용이 매우 충실하고 특히 한국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어떤 언론의 논설보다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국선언문을 소개를 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좀 보태보겠습니다. 시국선언문입니다.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 시국선언문.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건국 70년 피와 땀과 눈물로 일으켜 세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가 정체성의 위기, 북핵 안보 위기, 복합 경제 위기가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다. 한국 사회 전체가 거대한 삼각파도에 휩싸인 이 위기는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매우 낯설고 중층적인 위기다. 우리는 이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대한민국이 처한 객관적 정세를 냉철히 직시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문장이 좋습니다. 본질을 알고 객관적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대책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이 선언문이 직시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첫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인간의 자유와 평등, 인권,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를 비롯한 인류 역사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여 건설된 국가이다. 자유는 모든 사회적 가치의 기본이 되는 가치이다. 6.25 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 유엔군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 싸운 유일 목적이 공산 전체주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추진하려 한다. 대한민국 체제의 대들보를 도끼로 찍어내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1948년 재헌헌법과 대한민국 건국일을 부정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하기 이전의 시대를 불의의 시대로 규정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1948년 재헌헌법에 의거하여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대한민국 70년의 역사가 불의의 시대라면 지금 문 대통령은 스스로 19번째 불의의 대통령이 되는 논리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불의의 시대라고 한다면 그 전 역사를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선배 세대의 노고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 부정으로 귀결된다 이거죠. 19번째의 불의한 대통령이다. 19번째의 불의한 대통령이다. 한 시대를 전폭적으로 불의라고 하면 안 되죠. 더구나 대한민국 역사는 세계가 알아주는 영광의 시대인데 어떻게 불의의 시대라고 합니까? 게으른 사람이 손해봤는데 그럼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손해봤는데 게으르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눈으로 보면 다 불의죠.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게으른 처벌, 나쁜 짓 한 처벌을 받았는데 자신을 처벌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다 라는 정도는 몰라도 그 시대가 불의의 시대라고 해버리면은 그 시대를 살았던 국민들도 불의한 존재가 되고 헛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대통령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은 국가의 계속성과 국가의 정통성과 국가의 정체성과 헌법을 지키도록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자아 부정이자 자기 부정이 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지금 문 대통령은 스스로
19번째 불의의 대통령이 되는 논리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자유를 삭제하려는 숨겨진 목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사이에 이른바 체제 공통성을 만들어내서 남북 연방제를 추진하는 정지 작업을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를 빼면은 북한도 민주주의고 대한민국도 민주주의니까 우리가 체제가 같다라고 억지를 부리기 위해서 굳이 자유를 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더구나 1차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국선언문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어 김정은과 합작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과 체제를 뒤엎으려는 전복 세력 간에 총성 없는 내전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선언문이. 체제 전복 세력, 그 단어 2개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체제 전복 세력을 2마디로 하면은 역적이 됩니까? 반역이 됩니까? 그러나 저는 이 문장이 이 전체 시국선언문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과 체제를 뒤엎으려는 전복 세력 간에 총성 없는 내전을 벌이고 있다. 권력을 잡은 체제 전복 세력과 권력이 없는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총성 없는 내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총성 없는 내전은 삐걱하면 총성이 있는 내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리아처럼. 그러니까 자중자애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1948년 무렵에 비유하면은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패퇴하고 남노당이 집권하여 북측의 김일성과 합작을 벌이는 형국인 것이다. 이것도 비유를 잘 했습니다. 1948년 무렵에 비유하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그렇게 비유하면 그때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패퇴하고 남노당이 집권하여 북측의 김일성과 합작을 벌이는 형국이다. 그렇게 됐으면 1948년에 이미 공산화됐다는 뜻이죠. 둘째, 문재인 정권이 안보 자살의 길로 가고 있다. 안보 자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이 직격탄이 많이 나옵니다. 직격탄이. 말하자면 체제 전복 세력이다. 안보 자살로 간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2개월이 지나면서 북한의 해일 전략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선 종전선언을 협박하였다. 비핵화 이전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안보 자살의 서막이다. 문재인 정권은 원란 패망의 도화선이 된 1973년의 파리 평화협정, 즉 베트남 전쟁 종결과 평화 회복을 위한 협정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은 그 출발선이며 9월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을 방조하였다. 관세청은 청와대의 지시로 경찰의 수사 협조를 거부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 사건은 국회 차원의 엄정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문재인, 김정은 정권은 각자의 방식대로 미국을 속이면서 우리 정권끼리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복합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눈물로 바뀌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 비상구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 경제의 제로 성장 시대를 앞당기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시장 경제를 의도적으로 파탄시키는 정책으로 한국 경제를 더욱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에요. 문재인 정권은 자유시장 경제를 의도적으로 파탄시키려고 한다. 왜 그럴까요? 혹시 4.27 선언에 들어가 있는 14선언에도 그리고 6.15 선언에도 일관되게 들어가 있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통한 공동번영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 한국의 경제를 두동강 내가지고 김정은 정권에게 갖다 줘버리면은 남북한이 다 1인당 국민소득 16,000달러로 맞춰진다.
그때까지는 한국 경제를 망가뜨려야 하겠다. 망가뜨려져도 별로 아까워할 것 없다. 안타까워할 것 없다. 이런 심보가 이 정권의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강화한다며 국민을 실험실 쥐로 삼아 위험천만한 경제 실험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실험실 쥐로, 국민을 실험실 쥐로 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경제에 실패하는 근본 이유는 경제 현실을 설익은 관념의 틀에 끼워 맞추려 하기 때문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삭발하고 광화문에 천막을 친 적이 있었던가? 바로 이 모습이 문재인 정권의 살아있는 경제 지표인 것이다. 표현이 아주 생동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광화문으로 나와 시위하는 것, 그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살아있는 경제 지표다. 최근에는 정직한 여성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통계청장의 코드 인사를 강행하였다. 국가통계마저 맞춤형 조작 통계로 국민의 사실 통계 적분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통계 주도 성장이 되겠죠. 통계가 성장을 주도한다. 즉 통계를 조작을 해가지고 성장이 되는 것처럼 만드는 통계 주도 성장이라는 요새 우스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임종석 집단은 드루킹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였다. 광장식 정치 공작, 사이버 여론 조작, 신종 선정 선독 수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왔다. 문 정권의 정치 DNA는 거짓과 선전 선동이다. 이것도 정확하게 본 것 같습니다. 문 정권의 정책 수단은 가장 중요한 게 선동입니다. 생맥주쇼, 테이크아웃 커피쇼, 독도 새우쇼, 트럼프 대통령 서명 흉내내기쇼, 머릿속은 텅 비었고 쇼와 선전선동의 표피 강박만 살아남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 같은 신종 프로파간다 수법으로 이들은 오로지 우리끼리 권력만을 탐닉하려는 것이다. 이 비상국민회의가 보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 전복을 위한 선정선동에 집중하는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부터라도 국민 앞에 진실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문 정권이 끝내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위기와 파국으로 몰아간다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냉엄한 역사적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거는 국민 저항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 저항 운동을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그때는 할 수 없이 국가 생존 차원에서 헌법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구한다. 문재인 정권은 불온한 밀실 헌법 개정 음모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를 포기하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라. 사법당국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자들을 지체 없이 수사하라. 1. 문재인 정권은 선북핵 폐기를 견제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추진하며 김정은과의 연내 종전선언을 포기하라. 대북 정책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의 전술을 철저히 검증하라. 1.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탈원전 정책을 조속히 폐기하고 기업 옥죄기를 중단하여 제2의 한강의 기적 창출에 매진하라. 1. 문재인 정권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국회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8년 9월 4일 비상국민회의 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선언문이 나왔지만 이 선언문처럼 아주 종합적으로 경제, 안보, 정치를 포괄해가지고 오늘날의 사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글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습니다. 전문을. 이 전문을 밑줄 치고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전복이 시작됐으니까 전복되지 않도록 세월호처럼 세월호도 보시겠지만 어느 각도를 넘어버리면 한 30도 정도 기울어버리면 회생불능입니다. 복원력이 상실됩니다.
대한민국이 복원력이 상실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을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려면은 이 글을 보고 토론하고 생각하는 게 한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